코스피 6,500 모두가 과열을 외칠 때 오히려 우리 시장의 가치는 역사상 가장 싼 수준으로 떨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불과 한 달 전인 3월 31일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제가 2분기 상승장을 이끌 세 가지 동력으로 강력한 기업 실적, 역사적인 저평가 매력, 그리고 시장으로 밀려드는 유동성을 말씀드렸을 때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 시장은 이 세 가지 엔진이 단순히 작동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폭발적인 힘으로 시장을 밀어 올렸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한 달 만에 22.5%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월에 우리가 함께 분석했던 단단한 펀더멘털의 논리가 4월의 현실로 그대로 구현되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는 사실에 환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근거로 미래를 예측했고 그 예측이 어떻게 현실에서 증명되었는지를 차분히 복기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빠지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 바로 가격과 가치를 혼동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코스피 6,500이라는 지수, 즉 가격만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가치, 즉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놀랍게도 코스피가 5,438이었던 3월 말, 우리 시장의 선행 PER은 8.18배였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6,500까지 치솟은 지금, 선행 PER은 오히려 7배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폭락했던 시기의 저점, PER인 7.5배보다도 낮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분모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 속도가 분자인 주가 상승 속도를 아득히 초월할 정도로 폭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저평가 매력은 시장의 잠자는 자금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4월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사상 처음으로 1억 개를 돌파했고 한 달 만에 56만 6천 개가 넘는 계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강력한 실적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극대화하고 이 매력이 다시 엄청난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가 4월 상승장의 진짜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엔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심장, 바로 실적의 실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4월 상승장이 단순한 기대감이나 유동성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모래성이 아니라는 증거는 기업들이 내놓은 성적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 포문을 연 삼성전자가 시장에 던진 숫자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매출 133조 원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무려 755%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내다봤던 최대 예상치가 40조 원 수준이었으니 그 예상을 가볍게 짓밟고 날아오른 셈입니다. 모두가 반도체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누구도 이 정도의 폭발력을 상상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삼성전자 혼자 이끈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거인 SK 하이닉스가 내놓은 성적표는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움에 가까웠습니다. 1분기 매출 52조 5,763억 원에 영업이익 37조 603억 원.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영업이익률 72%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는 100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72원을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겼다는 의미로 제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익성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두 기업이 1분기에만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합치면 약 95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분기의 성공이 아니라 연간 합산 영업이익 400조 원 시대를 향한 거대한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이 두 기업의 힘이 한국 증시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코스피 전체 상장사의 합산 영업이익 예측치가 약 127조 원인데 이 중에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377% 성장했습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이익을 단 두 기업이 이끄는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한국 증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코스피가 6,500까지 올랐다는 사실이 과연 부담스러운 수준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주가라는 단순한 가격의 함정에 빠져 그 뒤에 숨겨진 폭발적인 가치의 성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역사적인 저평가 국면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사상 처음으로 1억 개를 돌파했고 불과 한 달 만에 56만 6천 개가 넘는 새로운 계좌가 만들어지며 시장으로 뜨거운 자금이 밀려들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월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의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천에서 8천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근거는 단 하나, 바로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이익 성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골드만삭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JP 모건을 비롯한 다른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 역시 한 목소리로 한국을 아시아 최선호 시장으로 꼽으며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우리가 길게 분석했던 바로 그 지점, 다른 어떤 시장과도 비교하기 힘든 압도적인 실적과 그 실적에 비해 여전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이들의 판단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증거는 실물 경제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9.4%나 급증했으며 특히 반도체 출하량은 180%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단순한 회계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제품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면서 만들어내는 강력한 현금 흐름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과거의 실적과 현재의 가치, 그리고 돈의 흐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를 봐야 합니다. 다가오는 5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3개의 거대한 메가 이벤트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다가오는 5월,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거대한 톱니바퀴가 세계나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FOMC, 지정학적 리스크의 정점인 전쟁의 향방을 가를 트럼프의 방중, 그리고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증명할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이 중에서도 거시 경제 환경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변수, 즉 금리와 전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장의 모든 눈은 한국 시간으로 4월 31일 새벽에 열릴 파월 의장의 마지막 FOMC 기자회견에 쏠려 있습니다. 당장 금리를 내리지는 않더라도 시장이 그토록 기다려온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시나리오입니다. 5월 15일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후임자는 시장 친화적인, 즉 금리 인하에 더 적극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이는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족쇄가 풀릴 가능성 또한 5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로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중은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를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종결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극적인 종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할 것은 국제 유가입니다.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위협하던 유가가 80달러대까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서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환율 안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며 이는 곧장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금리 인하라는 순풍과 전쟁 종결이라는 쾌청한 날씨, 이 두 가지 거시적 환경이 동시에 조성되는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거시적 순풍이 분다면 한국 증시라는 배를 앞으로 밀어줄 가장 강력한 엔진, 즉 반도체 산업 자체의 사이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보여준 실적에 담겨 있습니다.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95조 원에 육박하며 시장의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한 것은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결코 정점이 아니라 거대한 빅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이 단순히 PC나 스마트폰 교체 주기와 같은 경기 순환에 따라 움직였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파도는 그 본질부터 다릅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인공지능, 즉 AI의 진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AI가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막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추론하고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학습이 소수의 거대 서버에 고성능 메모리를 집중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추론은 세상의 모든 기기, 즉 우리의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까지 AI가 탑재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서버 시장을 넘어 온디바이스 AI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리면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2분기 D램 고정거래 가격이 1분기 대비 무려 58%에서 63%까지 추가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닌 거대한 수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은 몇 분기 반짝하고 끝날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만들어내는 길고 강력한 구조적 성장 사이클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입니다. 물론 이처럼 장밋빛 전망만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이란 핵 협상이 최종 결렬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협상이 완전히 틀어져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최고조에 달한다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연준 의장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인물이 비둘기파적 성향을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예상과 달리 강경한 매파적 인물이 임명된다면 금리 인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식으면서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매도세가 본격화될 경우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리스크 요인들은 분명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만 현재 한국 시장이 가진 근본적인 힘을 꺾을 만큼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 모든 우려를 덮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동력은 바로 시장의 압도적인 펀더멘털, 즉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와 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치평가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코스피 지수가 6,500선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오히려 7배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는 시장이 과열되기는커녕 기업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주가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임을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장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 문제나 연준 의장 교체와 같은 외부 변수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만 기업 이익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발생한 상태이며 앞으로 펼쳐질 진짜 상승장은 바로 이 비정상적인 격차가 해소되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가격이 가치를 향해 움직이는 것은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